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미래로, 타임슬립 증권방송 차트로 개인 투자자가 만나게 될 노력의 태양, 붉은 기둥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수익 해결사 분들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시세 종목 발굴의 대가, 오라클라인의 창시자 리더스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방송을 통해서 급등한 차트를 과거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보고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까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 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우리를 과거로 또 미래로 타임머신을 쭉 돌려주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탁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해 네,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방송 시작하시기도 전부터 앵커님이 약간 좀 웃음이 또 터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제 제 사진이 네. 나온 거 가지고서 이야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 어디서요? 야구 점퍼 입고 나온 거 아, 보고서 그래요? 굉장히 인상 깊게 보신 분들 많으셨을 네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숨죽이 없는 거 많이 봤는데 굉장히 좀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식도 주식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의상도 의상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쉽게 드리고 그리고 좀 더 좀 유쾌하고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종목에 대한 흐름, 과거에서 미래로 측정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종목이 오늘장 특징주로 검색이 됐는지 오늘 방송도 끝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말 색달랐다, 조금 유니크한 상담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도 역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네이버 등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900선을 코앞에 두고 마감을 지었는데 그런데요, 전문가님. 상승하는 네.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반반이어서 내 종목은 시장에 네. 비해서 오르지 않았는데 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쵸. 오늘의 시장 포인트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옛말 중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 진짜로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좋아했으면 하는 그런 멘트입니다. 왜냐면은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순환매라는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돌고 있어요.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쪽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다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수급이 쏠림 나오게 되면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항상 이렇게 좀 뒷북을 치는 그런 스타일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다음 차례의 수익을 놓치고 지금 현재 급등하는 종목에 쫓아나가시는 그런 투자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수익을 이어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오르지 않은, 물이 차오르지 않은 종목에 미리 종목을 선점하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좀 필요한 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올라올 종목이라면 기다림을 갖는 여유가 필요한 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지수 흐름도 지금 그를 반영하는 듯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차트 보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 흐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코스닥 지수 900포인트가 정확하게 1포인트 남겨져 있습니다. 네. 899선을 찍은 상태이고요. 내일이면 아마도 900포인트가 찍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 기세대로 간다면은 머지않아 1000포인트 자리도 앞둘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올해 자, 안 해요? 올해 안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런 거 오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무튼 1000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기름시장이 1000원이다. 네, 하늘이 내려준 기회이다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유동성 장세 계속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장이다 보니까 아직 돈이 들어오지 못한 섹터에 수급이 차오르는 현상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은 종목에 집중만 잘 하신다 하게 되면 네네.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어요. 내 종목이 올랐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네. 마시고 오를 수 있는 종목의 시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장은 사실 기술적으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추세는 유지가 될 것 같고 추세를 깰 만한 색다른 악재성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한 추이는 계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어가시면 되겠다라고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더스 전문가님 말씀을 또 들으니까 시장은 정말 천운이다. 지금 시장은 수익을 보기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건가? 귀를 쫑긋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신다면 지금 오늘 저희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까지 예측해 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방송 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보는 타임슬립 증권방송 차트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그럼 오늘의 차트로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밥 먹고 하는 짓. 장 끝나고 상승률 상위주와 네. 거래량 급증주를 한번 좀 살펴보고 왔는데 네. 제가 눈에 띄는 종목을 하나 3가지 정도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선정해놓은 종목을 보면은 왜 저걸 선정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만 과거의 흐름을 한번 체킹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종목의 추이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어떤 종목을 준비했는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피델릭스라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센트럴 바이오, 세 번째는 아비코 전자라는 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 네. 오늘 종목들 올라간 거 보면은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라든지 뭐 화웨이 제재 관련해서 반도체주의 상승이라든지 네네. 이런 게 주도적이었는데 맞아요. 왜 하필 피델릭스, 센트럴 바이오, 아비코 전자를 준비했는가 좀 네네. 의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현재 흐름입니다. 오늘 피델릭스 종목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장대 양봉에 장대 거래량이 쓴 것까지는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네네. 근데 오늘 상한가니까 내일장에 공략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그렇죠. 있겠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과거의 흐름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거. 이런 거. 장대 음봉이 근처에 또 있었던 추이입니다. 등락폭이 세요. 많이 네네. 급락했다가 많이 급등했다가 이건 좀 투자하기 좀 힘든 종목이지 않을까, 어려운 종목이지 않을까 하면서 약간 좀 꺼릴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따가 과거의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네. 이 추이가 지금 왜 좋은지 이따가 설명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이 종목의 추이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센트럴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또 스타일이 완전 정반대예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추이가 계속 상승 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장 13%가 올라간 것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바로 또 장대 음봉이 옆에 서 있는 상태. 주가 추세가 이미 진행 중이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 5선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 하게 되면은 밑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 형태의 종목 추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의 미래가 굉장히 또 큰 상승세를 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 이걸 또 선정했는지는 과거를 한번 갔다 오시게 되면은 네네. 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빨리 과거를 좀 보고 싶네요. 그렇죠. 이 네. 모양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체크를 네.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바이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아비코 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사실 과거에 굉장히 좀 찬란했었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요새는 많이 각광을 안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전성기를 맞이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차트 추이를 보시면은 이것도 딱 오늘장 차트를 보는 순간 느낌이 약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음봉으로 끝났죠. 네네. 우리가 좋아하는 차트는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량, 정고점 돌파 패턴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 6,500원 근처 닿으면 떨어지고, 닿으면 떨어지고, 닿으면 떨어지는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조만간 6,500원을 돌파하러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네네.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의 흐름을 돌아갔다 와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잖아요. 다시 보시게 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고 예측을 해보게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흐름을 한번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저게 어떻게 돌파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따가 과거로 갔다 올 겁니다. 갔다 올 때
설명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생각이 많이 바뀌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잠시 후에 어떠한 내용을 준비했는지 제 과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세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피델릭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센트럴 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비코전자 꼽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세 개의 종목을 현재 흐름의 차트를 한번 살펴봤는데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과거의 흐름을 살펴보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과거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바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자, 그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가 필요하겠죠. 이제 과거에는 이 종목의 흐름이 어땠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은 언제냐면요. 피델릭스라는 종목의 2008년도로 돌아가 보도록 할 겁니다. 2008년도. 네, 우리 2008년도면은 우리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이런 거 있으면서 굉장히 좀 핫 이슈가 있었던 때였었는데 그때 당시 피델릭스라는 종목의 추이는 새로운 급등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금도 대략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2018년도 때 미중 무역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안 좋은 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 전에 악재를 딛고 다시 오르는 흐름이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10년 전의 흐름, 2008년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델릭스의 2008년도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강의 내용에서는 거래량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은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시세를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 화면은 피델릭스의 2008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의 추이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캔들 장대 양봉 붉은 기둥이 솟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률이 몇 퍼센트인지 보시게 되면은 124%짜리 장대 양봉입니다. 124%가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만나기 전에 어떠한 현상을 보이고 있었는지 차트를 한번 좀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눈에 확 띄게 보이시라고 선을 한 가닥을 딱 그려놨어요. 월봉상 차트에다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추세가 반전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과거의 피델릭스 추이는 이 파란색 선 자리에서 저항을 한 차례 받았던 모습 여기 확인이 되고 있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색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2011년도에도 종목이 파란색 선 라인을 저항을 받고 떨어져서 내려오는 추이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락 추세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쭉 진행이 되어 왔었던 흐름입니다. 근데 이 파란색 선 추이가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약간 플랫하게 정체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변화의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실 때 과거에 이렇게 저항 역할을 했었던 구간이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은 추세가 상방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락 추세가 저항에 부딪혀서 지속을 하고 있었을 때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은 추세가 바뀐다. 이 포인트를 어디서 읽어볼 수 있냐면은 바로 요 공간이죠. 여기. 네모칸 쳐드린 자리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게 되면은 까만색으로 체크를 해드렸는데, 자,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이 파란색 선 자리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떨어졌었던 추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까만색 표시를 해드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는 주가가 위로 돌파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종목은 파란색 선 밑으로 다시 내려가질 않습니다. 즉 이런 흐름이죠. 파란색 선 돌파가 일어난 다음에 파란색 선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어낸 다음에
6개째 캔들에서 아까 전에 보셨던 장대양봉 124%짜리 급등 캔들이 탄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월봉상 이렇게 큰 그림으로 잡아서 놓게 되게 되면은 저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구나. 파란색 선에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었다가 돌파가 일어나게 되니까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지지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 이후에 장대양봉의 수익, 100%짜리 장대양봉의 수익을 터트리면서 올라가는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시면 피델릭스는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전에 저항을 계속 받았다가 돌파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지지점을 받고 급등이 일어난다. 파란색 선 밑에서 돌파, 지지, 급등. 이러한 식의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과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월봉상 대추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피델릭스의 월봉상 차트를 현재로 돌아와서 다시 보도록 할 거예요. 현재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피델릭스의 과거에 이 저항을 받았던 흐름들이 돌파가 일어나면서 전환되는 추이를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만한 추세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잘 기억하세요. 까먹지 마시고 이따가 현재로 또 제가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가도록 할 겁니다. 그때 되었을 때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피델릭스를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포인트를 읽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파란색 선 아래에서 저항 일어났다가 돌파가 일어난 이후에 지지 급등. 이 패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보려고 했었던 종목 센트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흐름을 한번 또 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종목은 똑같이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걸 보실 거냐면은 2010년도서부터 해서 여기 2015년도 당시에 대파동이 나왔던 이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추이를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트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 대략 한 6월서부터 2015년도 대략 한 10월 달까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모양하고 유사한 흐름을 한번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이런 공간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받고 있었던 형태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잠깐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긴 했었는데 돌파가 일어날 당시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은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리는 신뢰도의 지표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거래량이 높게 형성이 된 다음에 돌파가 일어나야지 의미가 믿을 만하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돌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그 상태에서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신뢰하기가 약간 좀 찜찜하다. 좀 확실하게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돌파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금방 다시 떨어져요. 금방 다시 파란색 선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되면 또 파란색 선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죠. 화면을 좀 당겨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 이 포인트입니다. 아까 전에 그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도 앵커님 기억나시죠? 파란색 선 돌파. 아래에 있다가, 그쵸? 네. 파란색 선 위로 돌파가 일어난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추세가 바뀌는 모습을 보셨을 네네. 거예요. 근데 이 센트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유사한 흐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계속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졌던 흐름이 이 동그라미 친 자리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거래량도 동반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아까 전에 돌파가 일어났었을 때 이때 당시 거래량 수준은 굉장히 미약한 수준. 근데 여기서 파란색 선을 돌파를 했었을 때는 거래량의 사이즈가 평상시 대비해서 거의 한 10배 가량 증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지표라 볼 수 있겠죠. 거래량은 신뢰도의 지표이다. 거래량이 높게 솟아있는 상태에서 돌파가 일어난다. 아, 이 돌파는 찐이구나. 찐 돌파구나라고 볼 그 수가 전에 있는 돌파는 겁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번에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많이 네. 생겼으니까 그렇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바이오의 돌파 흐름이 여기서 아까 보셨던 대로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있다는 점. 찐 돌파죠. 그렇게 되니까 바로 시세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캔들이 완성이 되는데 네 개의 캔들이 완성되는 시간 동안 주가가 2,000원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9,700원까지 올라갑니다. 9,700원. 저는 이렇게 그 좀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2,000원짜리 종목이 한 9,000원까지 가게 되면 한 4배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수익이라는 걸 좀 내보고 싶다. 뭔가 계좌가 늘어나는 기쁨을 좀 느껴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매일 그런 게 좀 단기 매매, 그러니까 5%에서 한 10%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수익을 쌓아가려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런 종목, 대파동 시세를 경험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잘 선점해서 비중도 어느 정도 적당히 실어서 갖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대시세가 터졌을 때 수익이 나오게 되면은 그 수익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찐 수익, 계좌에 진짜 찐 수익, 아, 나 진짜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5개 종목을 투자를 해서 4종목이 별로 성과가 없었었고 한 종목만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한다라고 해도 계좌는 크게 올라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승률을 별로 따지지를 않고 확률도 그렇게 따지지가 않습니다. 집중 투자한 종목 하나가 대시세를 낼 수 있다면 그 한 종목으로 인해서 계좌는 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의 주식 투자를 제가 계속 보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권장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네네. 수익을 본 것 같긴 한데 네네. 본 것 같지 않고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네. 좀 짧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갑자기 급등하네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마우스에 손이 올라가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죠? 장대 항목 나왔으니까 빨리 수익 확보해야겠다.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하지만 넓게, 아까 전에 우리 차트도 월봉 차트로 봤잖아요. 넓게 보고 크게 보고 좀 긴 안목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높은 공간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차트 다시 볼게요. 파란색 선, 월봉상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저항을 받다가 돌파가 일어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일어나면서 대시세가 나왔다는 점. 이 포인트를 기억하신 다음에 센트럴 바이오의 현재를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월봉상 센트럴 바이오의 현재 추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재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비코 전자인데, 이거는 약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응용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는 약간 너무 쉬웠어요. 파란색 선 아래에 있다가 돌파, 지지, 매수, 오케이. 이거 쉬웠었었죠. 근데 네. 이거는 약간 응용 동작이 들어가니까 좀 과거로 돌아가서 이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로 돌아가느냐?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2007년도로 가도록 할 거예요. 2007년도 1월서부터 2011년도 2월 달의 흐름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정도 되네요. 12년 전에는 제가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때도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형 악재가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아비코 전자가 2008년도를 맞이해서 네. 약간 좀 다리를 삐끗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자, 이 종목도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종목은 이 파란색 선을 잘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닿으면은 반등이 나오고 닿으면 반등이 나오고 있었던 종목인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형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이 파란색 선 자리를
이탈하고 떨어지는 흐름, 이탈하고 떨어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잘 규칙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큰 악재를 만나게 되게 되면은 네. 추세가 일시적으로 깨지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돼요. 우리 3월 달에 또 이제 그 바이러스 악재 있었을 때 네네. 그때 당시에도 잘 가던 종목들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면서 여기까지는 지키겠지 했었던 포인트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또 떨어졌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비코전자도 그래서 요때 당시 추세가 깨지는 모습이 나왔었고 시간이 지나서 2009년도가 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파란색 선 위로 차트를 올려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공간이 2008년도 시장 악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돌아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서 또 찐과 가짜를 구별하는 거는 거래량을 통해서 보시면 되세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거래량은 신뢰도의 지표이다. 네. 그래서 이게 떨어졌었을 때, 파란색 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주가가 다시 위로 돌아오는 양봉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게 되게 되면은 급락했었을 당시의 거래량은 굉장히 미비한 수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이었는데 다시 여기서 돌아오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다시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추세가 일시적으로 깨졌을 때는 거래량이 없고요. 추세를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 지금 2020년도 장 같은 경우에도 2월, 3월 달에 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때 추세가 일시적으로 깨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종목들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도 보세요. 다시 돌아오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빠졌으나 파란색 선으로 회귀를 한 다음에 힘을 모으죠. 기를 한번 응축하게 되니까 싹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되게 됩니다. 3,500원짜리 종목이 어디까지 간다? 8,400원까지 증가를 합니다. 네네. 100% 상승 구간이에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떨어지는 걸 통해서 손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걸 보고 거래량을 보시면서 제 확신을 가진 다음에 다시 샀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이거는 손절한 종목, 내 인생에 재수 없는 종목 하면서 팽 쳐버리게 되면은 이 급등의 수익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2020년도 2월, 3월 달 때 이런 식으로 깨졌다가 돌아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비코 전자의 현재 추세도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기서 힌트를 다 드렸어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2008년도 악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돌아오는 종목이 이렇게 본파동을 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도 바이러스 악재로 인해서 대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빠졌다가 돌아오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럼 아비코전자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은 여기는 과거예요. 현재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파란색 선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아비코전자처럼 일시적으로 이탈했으나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아오고 있는 패턴, 이거를 기억하신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해봄직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점, 아비코전자의 현재 흐름 어떠할지 잠시 후에 제가 현재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역시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피델릭스 그리고 센트럴바이오, 아비코전자 이렇게 과거의 흐름 저희가 살펴보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피델릭스와 두 번째 센트럴바이오는 조금 과거 차트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돌파를 하고 그다음에 지지를 받고 그렇게 급등을 하는 차트를 보였고요. 그리고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서 추세가 깨졌다가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거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네. 저희 지금부터 네. 이제 타임 시계를 돌려서 네네.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도록 할까요? 현재에서 이제 미래를 한번 네, 가봐야 오늘 되겠죠. 굉장히 바쁘시네요. 그러니까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았다 섰다 하면서 별로 거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돼서 그런지 좀 숨도 차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짧은데요. 그러니까요. 피델릭스라는 종목서부터 네. 하나씩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로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되십니다. 과거에 배운 부분을 현재 적용해 보는 거예요. 파란색 선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또 확인이 되죠? 하락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시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네. 2018년도서부터 2020년도 연초까지 우리 증시는 계속 하락 추세였습니다. 그 박자를 타고 올라가려 치면은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져 버리고 또 올라가려 치면은 여기서 또 저항을 맞고 떨어져 버리고 여기서 올라가려 치면 저항을 맞고 떨어져 버리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2020년도 연초에 바이러스 악재로 인한 증시 하락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네네. 훅 빠져버리죠. 그래서 네네. 최저가를 찍어버렸어요. 무려 동전주 상태까지 내려가 버리는 그런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떨어졌었을 때 거래량 한번 보시라는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 말씀드렸던 네네. 거래량은 신뢰도의 신뢰도, 그쵸, 지표. 지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악재에서 빠질 뿐이지 이 종목의 어떤 중심 주포 물량들이 대량으로 이탈한 흔적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는 많이 내려갔지만 찐이라고 볼 수 없는 하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이 공간에서 다시 쭉 다 돌아와요. 자, 근데 시선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거래대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폭증돼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똑같은 구간을 떨어졌다가 똑같은 구간을 되돌아왔는데 떨어졌을 때는 거래량이 없고 돌아올 때는 거래량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또 바로 급등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쉬어요. 네네. 그렇죠? 자, 근데 그대로 또 시선을 내려서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은 굉장히 높았지만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랬더니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미 이만큼 올라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은 후퇴가 없습니다. 축소가 없어요. 거래량은 한번 생기면은 취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해서 매수했고 매도를 했어요. 근데 매수한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취소. 안 되죠. 이미 체결이 돼버렸으면 끝난 맞아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도 한번 성사가 됐으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만 하지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벌써 이만큼 증가를 했다는 뜻은 이번 월말 기준으로 거래량은 계속 올라갈 거란 뜻이고 그러면은 거래량은 이만큼 솟아오르는 형태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파란색 선을 다시 돌려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의 상승률 30%짜리가 결코 꼭지점을 만드는 상승이 아니라 추세를 이어가줄 수 있는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지만 이런 것들은 관심주에 등록해놓고 기술적으로 눌림이 걸리는 공간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은 추세를 한번 크게 경험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네, 이해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피델릭스라는 종목은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센트럴 바이오 한번 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현재 추이를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약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느낌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도 파란색 선에서 기준을 두고 움직였던 종목인데 센트럴 바이오가 여기서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 또 올라가려다가 저항을 맞고 못 올라갔었던 모습,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여기서 거래량을 들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이번 달에 드디어 파란색 선 돌파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샀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죠. 상승 추세가 유효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2,000원이라는 자리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저항 맞고 좀 눌렸다가 힘을 다시 하방에서 잡게 되면은 그 다음엔 2,000원 돌파를 재시도를 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관심주에 넣어놓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네네. 한번 지지받고 돌린다 싶게 되면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선정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2,0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위로 공간이 많이 열려져 있는 차트이고 이미 파란색 선 아래에서 돌파가 진행되어서 추세를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신다면은 유효한 구간이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특징주 중에 관심주에 넣어놓고 한번 단기 매매를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센트럴 바이오를 한번 골라본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종목으로 그럼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아비코 전자의 현재 차트 추이입니다. 아까 요건 약간 응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네네. 파란색 선에 있다가 깨지고 다시 돌아오는 걸 보자. 이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거기에 적용시켜서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10월경에 여기서 파란색 선이 또 깨져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 진행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증시가 안 좋았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추세가 한번 깨졌었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슬슬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지지난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지금 다시 이 파란색 선 위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떨어졌었을 때 당시의 거래량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대략 한 5배에서 한 7배 정도가 증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지난달에 살짝 눌렸다가 이번 달에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벌써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은 취소가 없습니다. 뒤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전진만 있기 때문에 9월 월말 기준으로 거래량은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색 선 자리를 재돌파를 해버린다. 하게 되면 이 종목이 아까 전에 보셨던 아비코전자 과거에 파란색 선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100%가 올라갔었던 이력이 나왔던 것처럼 이 종목도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흐름만 완성이 잘 된다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재상승 파동을 한번 또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남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그럼 있습니다. 지금 돌파를 한 건가요? 차트가? 아직 월말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돌파가 안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네네. 월말 종가 기준으로는 저 선이 넘어가 있지 않을까 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또 4차 산업의 미래와 맞물려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파란색 선 아래에서 파란색 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 시즌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세 종목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까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피델릭스, 그리고 두 번째 센트럴 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비코 전자 이렇게 만나봤는데 어제도 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나 꼽아주셨잖아요. 네네네. 오늘도 이 세 종목 중에서 원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이 중에서 하나를 보자면은 제가 그 맨 마지막으로 고른 데는 이유가 다 있죠. 어제 바이오 리더스도 맨 마지막, 맞아요. 오늘 맨 마지막은 아비코전자. 아비코전자. 네, 아비코전자가 올해 월말 기준으로는 아까 파란색 선 위로 넘어가져 있는 상태가 완성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아비코 전자뿐만이 아니라 피델릭스 그리고 센트럴 바이오도 여러분들 과거 흐름 한번 살펴보셨다면 현재도 이런 식으로 예측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 모두 다 관심주에 한번 넣어보고 흐름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여러분들 종목 상담 조금 더 특별하게 유니크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의 흐름을 보였고 미래는 어떤 식으로 예측이 가능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네 종목 차트의 타임슬립 진행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 네. 공개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네네. 그것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맞아요. 쪽이 네. 워낙에 이제 인기가 많아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 아까 전에 보셨던 월봉상 차트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을 안내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오늘 약 한 3% 정도 상승 마감을 해서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추세를 한번 좀 계속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제가 장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매일 보다 보면은 약간 좀 예측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디가 한번 가겠구나, 이번에 어디가 한번 가겠구나 매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번에 바이오 종목 차례가 한번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좀 심심했었거든요. 맞아요. 심심하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자율주행 같은 종목들도 안 올라가는구나 싶어서 그냥 냅뒀더니 오늘 뭐 모트렉스,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 급등이 또 나왔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시세를 내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시세 때 한번 급등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제 생각엔 이번 한번 이제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에 대한 시세를 한번 점쳐볼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월봉상 추세가 상방 쪽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바이오 유망주 쪽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을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리더스탁이 타임슬립 과거 차트로 분석한 바이오 유망주 종목을 한 종목 공개하실 예정인데요. 온라인 방송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붉은 기둥 검색을 하시면 온라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제가 지금 화면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포털 사이트에 붉은 기둥 검색하시면 이 창이 뜨는 거고요.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여기 있죠. 가운데 화면에 붉은 기둥 리더스탁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 여기 있습니다. 이쪽을 딱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 30분에 온라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시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탁님과 함께 저희 오늘 세 종목,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까지 예측해보는 시간 가졌는데 네 종목도 과거에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측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남아있는 시간 한 10분 조금 안 되게 남아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드러움 속에 이 멘트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부드러움 속에 카리스마를 장착한 귀요미 리더스탁 전문가님 네. 도와주세요. AP 시스템 남겨주셨습니다. 28,300원의 보유 비중은 40% 오랫동안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또 이 귀요미 리더스탁님 이렇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시청자님 진짜 찐팬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보셨나봐요. 오래전서부터 계속 네. 기억하시면서 봐왔던 거니까 찐으로 한번 또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AP 시스템 추이를 한번 또 긴 추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4,000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아직 뭔가 추세가 상방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이 아직 나오지 않은 형태입니다. 이 OLED 장비주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의 문제가 좀 있어요. 원래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많았던 파트가 바로 이쪽 파트인데 네네. 미중 무역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이게 공장이 가동이 될 뻔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후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재시작이 가능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추이가 최근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고 별로 인기도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네네. 장투가 가능하시다면은 저는 이런 종목은 계속 추이를 보시면서 주가를 높여나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 한 35,000원 정도 되는 자리에 저항을 한번 맞고 내려온 형태인데 아직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다든지 아니면 거래량을 대량으로 일으키면서 주가에 뭔가 주포 물량이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느낌의 추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번 시세를 기다리시면서 가게 되면은 3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남아져 있으니까 천천히 한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과정 지켜보시면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저점 자리가 잘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 추세를 밑으로 깨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22,000원 정도 10% 정도의 공간 남겨놓고 22,000원 깨지지 않고 움직인다 하면은 보유 전략 얼마든지 유효하고 3만 원 선으로 앞자리를 바꿔나가는 과정을 좀 천천히 지켜보시게 되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디스플레이 네. 역시도 대규모 교체 수요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시즌이 지금 이제 찾아오고 있어요. 차분하게 기다림을 갖고 3만 원 선까지 상승 과정 지켜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리더스탁 전문가님이 장투를 보신다고 한다라면 수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를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후성 남겨주셨습니다. 1,200원에 보유 비중은 30%고요. 3년 동안 물려 있다고 합니다. 리더스탁님 제발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후성은 네네. 어떨까요, 전문가님?
후성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네. 제가 봤었을 때는 더 가지 않을까, 맞아요.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계속 가지고 계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원래 오늘 파란색 선 라인을 배웠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네. 이 종목도 파란색 선 아래에 있다가 파란색 선 위로 돌파를 하게 됐었던 시간 2015년도 하반기 당시 이렇게 모양을 보이고 나서 대파동 시세가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파란색 선 아래에서 상방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그렇죠, 수익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낼 수 있었던 종목이죠. 그러네요. 근데 3년 네. 전에 매수가 들어갔다 하시게 되니까 뭐 요 정도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이 종목의 기준을 여기를 잡고 봤으면은 주가가 천정권에 있구나, 바닥권에 네.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매수하기를 조금 진중하게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미스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기 파란색 선 아래에서 밑으로 깨졌다가 위로 돌파가 일어나면서 한번 급등. 여기서 또 아래로 깨져 내려왔다가 위로 돌파가 나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쵸. 끝까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아본 네네. 부분이 좀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정권의 저항이 아직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이 12,000원 공간을 넘어가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비중 축소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축소된 비중은 좀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데 힘을 쓰시게 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종목은 이런 식으로 2015년도 당시에 추세 전환 포인트 있는 종목으로 접근해 보시면은 후성의 3배 파동이 나오는 것처럼 큰 시세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바이오 유망주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유망주 또한 과거를 통해서 타임슬립을 진행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보고 오늘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전성기를 맞이할 때가 됐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가져온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방송 오늘 밤 9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창이 뜹니다. 그 창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가운데 화면에 붉은 기둥 리더스탁 전문가님이 얼굴이 띄워져 있는 그 칸을 선택을 하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